뭐 하나 영상 내 이따가 오후에 오는 애들은 영상 보고 뭐 하나 싶을 거 아니야. 미안해, 마이크 지금 켰어. 뭐 앞에 뭐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뭐 얘기한 건 없고 그냥 열심히 하자는 얘기였어.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미안하네. 아니 좀 자꾸 드디어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이게 얘랑 통신이 이루어져야 이제 불이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깜빡깜빡거려서 혹시나 했더니 아유 뒤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저거 액정을 보면 가운데에 빨간불 들어왔죠? 네. 저것도 없으면 이제 녹화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 내가 녹화 버튼을 누르긴 했구만. 그래서 지금 아마 한글 맞춤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좀 살펴보고 기왕에 영상을 찍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내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신 이제 첫 번째 과제야. 지금 오늘 이 찍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기. 그래서 딱 내신 들어가자마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좋죠. 이 기말고사는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기말고사도 잘 봐야죠. 그래서 안정적인 등급을 좀 유지를 해야지. 그렇게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시험지, 우리 중간고사 시험지를 좀 보는데 일단 지금 우리 오전에 온 친구들이 틀린 문항을 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좀 보고 이따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결국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야. 문법과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문학과 관련된 개념을 얼만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선택지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요 측면이 되는데 일단 5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면 거기 보기에서 단어를 발음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옷장은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음절의 끝쓰기 규칙에 따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보는 건데 일단 2번이 틀렸으니까 2번을 좀 보시면 간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아니죠. 지금 겹받침인 거니까 겹받침의 상황이니까 겹받침과 관련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겹받침 자음군 단수나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가 당연히 기말고사 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선택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지금 이 선택지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음화가 일어난다. 지금 이 선택지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 또 하나는 비음화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선택지의 내용 요소를 둘로 나눴으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지. 순차적으로.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래.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 환경에 이 갑에 있는 비읍, 시옷 받침이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비음화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냥 아무 것 없이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지금 문법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럴 때 각각의 것들을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돼. 그냥 문장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쪼개서 분석을 하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11번. 지금 요 11번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이 4명인데 4명 중에서 3명이 요거를 이제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요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학과 관련되는 용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란 말이야. 사실
지금 요 정읍사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틀렸다. 지금 요 복사된 시험지를 보면 이 친구도 2번하고 3번을 통해서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지금 2번에 보면 거기 상징이라는 말 나오죠. 상징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상징은 우리 비유 중에 직유와 은유가 있는데, 요 직유의 경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뭐뭐처럼 뭐뭐야. 그래서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고사리 같은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하면 지금 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뭐야?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 지금 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이 뭐야? 고사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손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손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요거를 이제 원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념. 원관념이라는 말은 뭐 요새는 잘 안 쓰니까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이 표현에서 핵심 대상은 얘라는 거지. 얘를 어디에다가 빗댄 거냐? 고사리에다가 빗댄 거죠. 됐어? 여기서 표현 대상은 손인 거고 고사리에 빗댄 거야. 이거를 은유법으로 바꾸면 얘를 빼는 거지. 은유법으로 바꾸면 얘는 빼.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손은 고사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유법이죠. A는 B의 형태가 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비롯이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상징이 비롯이 됩니다. 상징은 뭐만 드러내는 거냐면 고사리만 드러내는 거예요. 고사리를 통해서 손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둘기 하면 뭘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 비둘기 하면 평화를 상징한다고 얘기한 거잖아. 상징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러면 상징은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 돌려 말하기에 해당하는 거지. 간접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직접적으로 평화, 직접적으로 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2번 선택지에 비추시라는 얘기는 이거 해석이 돼야죠.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춰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러면 달님에게 어떻게 한 거야? 직접 요구한 거죠. 직접 요구했으니 얘는 상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문학은 지금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 개념 혹은 표현,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지금 정읍사의 내용을 모르는데 틀렸단 말이지. 이거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근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맞아, 상징 이런 거였지? 그냥 거기서 끝내면 안 돼. 이제 외워야지. 직접 표현하면 상징이 아닌 거구나. 비유적으로 드러낼 때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구나. 지금 거기에 상징이라는 말 대신에 비유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비유라는 말을 써도 당연히 틀린 거고. 근데 비유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었겠죠. 비유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를 보면 지금 빗글의 표현상의 특징, 이제 이런 거는 외워야겠죠. 1차적으로 거기 이게 잘 안 보이네. 대조적 이미지. 그럼 이 작품에서의 대조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 얘 봐봐. 그 기억 선택지를 보시면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거기서 끊어주시고 내용 하나야. 그 다음에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 내용 하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래가 시잖아. 그럼 시에는 무조건 정서가 드러납니다. 시에는 무조건 정서가 드러나는데 그 정서가 직접 단어로서 제시가 되느냐 아니면 상황이나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선택지는 앞부분이 맞으면 뒷부분은 무조건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 마찬가지 니은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게 맞을 확률이 높은 선택지네요. 왜냐면 이 비유는 상황도 묘사할 수 있지만 그냥 대상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 자체를 묘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해 줘야겠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비유 얘기했어. 비유에 해당하는 것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지. 지금 비유에는 직유, 은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단 유자로 끝나는 거, 화류, 개유. 비유에는 일단 유자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의인. 의인, 사람처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그래서 의인까지 비유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비유적 표현 여기에는 있었죠. 달님이시여라고 달을 부른 것 자체가 비유적인 거야. 달은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대상 누구야? 달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지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 게 아니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했대.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 감정과 관련된 표현이 있어야 돼. 그것이 자연물하고 관련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입인 거야. 다시 감정이입이 되려면 최소한 뭐가 필요하다?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누구의 감정이어야 하냐면 문장 표면상으로 자연물의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감정이입이 된다. 그거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14번입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가다. 보기의 관점에서 가에서 다. 그래서 지금 강환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첫 번째 줄 자연 속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 그래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 친하면 꼭 뭐 생각하기로 했냐면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고 얘기를 했고 지금 거기를 좀 더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끝입니다. 이때의 자연은 도가 구현된 완전한 세계로 인식하였고 이런 게 이제 관념화된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자연에 대한 지향은 곧 학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완전한 존재로서 자신을 수양하는 과정이 하나며 등장하는 자연물 역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상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바로 뭐라? 자연을 관념적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야. 요건 이 자연을 관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아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2학년 때 문학을 공부할 때 아마 그때는 좀 배울 만한 내용이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지금 보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제 주의할 게 있네. 지금 거기에서 학문을 닦는 것과 관련이 있대. 그러면 지금 이 학문을 닦는 게 무언가 수양하고서 공부하고 이런 거잖아. 지금 그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과 짝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나에서의 아이는 거기 봐봐. 3번 선택지를 보시면 화자가 자연을 지향하는 계기라는 거는 일종의 뭐 이유,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마련해주는 대상? 그러면은 아이는 화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에서의 아이는
화자가 명령하는 대상이죠. 다시 지금 3번 선택지에 따르면 이때 아이는 화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에서의 아이는 어떻게 돼 있어? 화자가 명령, 무언가를 시키는 대상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따져보면서 선택지를 좀 봐주세요. 이게 처음 보는 말인 것 같아.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래야 외부 지문,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좀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봅니다. 보기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해서 일단 지금 이제 이 친구가 한 거를 보니까 3, 4, 5번을 고민을 했네. 그러면 3, 4, 5번을 좀 볼게요. 일단 3번부터 라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기에 대한 얘기 여기 있네. 보기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평시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평시조는 어땠어? 평시조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가나다 13, 15 그 지문에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것이 평시조였지. 그거랑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래 사설시조. 라와 달리라고 얘기를 했으니 틀린 거죠. 왜? 라도 사설시조니까. 그러면 보기를 판단한 과정처럼 라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 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잖아. 교과서에서 사설시조 공부하면서 배운 거지. 그 다음에 4번 선택지입니다. 라와 보기 모두 서리적 표현. 일단 서리적 표현은 문장 끝이 뭐로 끝나야 돼? 이나야, 서리적 표현은 문장 끝이 일단 뭐로 끝나야 되지? 그래, 의문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그거 알았어. 의미가 없다고. 외우지 못했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문학이랑 문법은 일단 외워야 돼. 이해가 됐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는 거지. 뭐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던진 질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이나한테 물었지만 예나나 가연이나 아영이는 머릿속에서 의문문이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국어를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얘기해 주는 거 백날 이해해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국어는 스스로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업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랑 비슷한 방식으로 읽고 비슷한 방식으로 답을 내는 것.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서리적 표현은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했어. 의문문 혹은 이제 의문문은 너무 문법적 용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질문 형식이라는 말로 선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의문문이 되려면 문장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장 끝이 야, 고, 가, 까, 리, 오 여기에 오도 해당하지. 일단 문장 끝이 이렇게 끝나면 뭐라? 질문형이라고 생각을 하자. 문장 끝이 이렇게 끝나면 질문형.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이게 대답을 요구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거야. 그러면 대답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 어떤 거냐면 서리적 표현은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 그냥 평서문을 쓰면 될 텐데 일부러 문장 형식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얘가 만약에 의문문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가 서리적인 것인지를 묻는 거라면 지금 이렇게 문장이 끝날 때 뭐로 바꾸느냐? 평서문으로 바꿔볼 수 있으면 평서문을 바꿔볼 수 있으면 서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라에서 지금 저기에서 얘기했던 거 나라 고가 까리오에 해당하는 것이 없네. 그런데 보기에는 있네요. 뭐로 끝났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검밭에 먹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 하시는 고. 더군다나 친절하게 현대풀이에서도 뭐 하시는 고라고 해서 이제 물음표를 써줬지. 이런 것들.
그런데 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4번 선택지는 틀린 거죠. 됐어? 봐봐. 선택지를 볼 때는 하나씩 따져가, 하나씩. 얘는 그냥 라만 봐도 선택지를 지울 수 있었던 거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도 지금 우리 4명의 친구 중에서 2명이 틀렸다고 알려준 문제예요. 24번. 가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일단 가 확인을 해볼게요. 동그라미 가. 층암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바로 이제 서리적 표현인 거지. 그럴 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이라고 하니까 3번을 좀 먼저 볼게요. 가의 눈과 그 다음에 백설은 지금 이것도 봐봐. 가만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네.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그러면 푸른 나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뭐라는 거야?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푸른 나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푸른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했었죠. 그럼 그때 눈을 생각을 해보자고. 눈은 그러한 푸른 나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존재지. 그러니까 지금 눈이 온들 변하리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야. 만약에 변화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눈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여기에서 춘향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런데 눈은 변하게 만드네? 그럼 춘향이 입장에서의 눈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냥 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 그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지금 보기에서도 똑같아요. 백설이 만곤곤할 때, 야, 여기에서는 해석을 안 해줬네. 지금 앞에서 그 사설시조 시어머니 나왔을 때는 해석을 해줬는데 얘는 해석을 안 해줬어. 맞지? 아마 기말고사에는 지금 얘처럼 해석을 안 해주는, 해석을 해주지 않은 채 문제를 내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니, 훨씬 더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내올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앞에서 이제 시어머니의 해석을 해준 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배려한 거야. 너네 이미 1학기 때 그 중세국어 배웠잖아. 맞지? 그럼 그 중세국어를 배운 이후부터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기말 때는 다시 우리가 이제 고전시가를 기말 때 또 배운다. 교과서 외에 뭐가 됐든 간에 고전시가를 또 배우게 되면 그 고전시가를 여러분들이 꼭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도 이제 접하게 되잖아. 특히 시조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면 꼭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아야지. 지금 기말고사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어쨌든 그럼 그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백설에서 흰눈이 만건건할 때, 가득할 때 홀로 푸르리라가 됐던 거니까 여기에서 나는 뭐가 됐다는 거야? 낙낙장송이 돼서 독야청청하겠대, 푸르겠대. 그럼 여기서의 푸른 이미지도 지금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주는 거지. 더군다나 이 시조에 뭐가 튀어나왔냐면 낙낙장송에서 송이 나왔죠. 송에다가 동그라미. 우리가 시조에서 매난국축송을 보면 무조건 지조와 절개 생각하기로 했었던 거. 그런데 얘처럼 그냥 무조건 송이 아니라 이렇게 한자를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속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한자까지도 기억, 이렇게 생긴 게 소나무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고전문학은 좀 한자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의 눈과 보기의 백설은 모두 뭐인 거예요? 화자를 괴롭히는, 화자를 변화시키려는 대상, 즉 부정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번 선택지는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봐봐. 지금 이번 회차가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외부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해결이 됐어? 외부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본문만으로 해결이 되죠.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시어머니랑 그 다음에 얘의 경우 본문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본문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기말고사에는 지금 두 가지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본문만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결국엔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지는 꼭 쪼개서 보세요.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어차피 시험 보고 나면 시간 남잖아.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서술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하나씩 따져가면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 나중에, 지금 헷갈리는 거 붙잡고 있으면 그건 앞으로도 생각 안 납니다. 다른 거를 좀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좀 전환시켜야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는 나중에 푼다는 생각으로도 접근을 해주세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다시 지금 기말고사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 거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게 지금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얘기인데 어쩌면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다른 문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에서는 뒤에 이제 지금 127쪽 여러분들 자습서 안 갖고 왔을 테니까 일단 복사는 좀 했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지금 127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인물의 하단을 보시면 제일 밑에 단일어와 복합어라는 개념이 나오죠.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문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아마 문법 문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요 단일어와 합성어에 대한 문법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3학년들 혹은 N수생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도 정답률이 춤을 춥니다. 어떤 때는 90% 이상인데 어떤 때는 40%도 안 돼. 왜냐하면 이 단일어와 복합어의 경우는 평소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야. 학교에서 뭐 지금 아직 진도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설명해봤자 의미는 없을 거고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신 대비 딱 들어가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내신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봅시다.